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40명이 넘었습니다. 클럽을 찾은 1,900명이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아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서울구치소 접견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교도관 1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구치소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직원 중에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입주민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의 노제가 열렸습니다.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자가 용감한 시민 덕에 검거됐습니다. 이 시민은 20km 이상 도주하던 음주 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았습니다. 100년을 넘게 가업을 이어온 일본의 노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연이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KLPGA 챔피언십이 전 세계 프로골프 가운데 최초로 국내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호주 등 9개 나라에 생중계됐고 90여 개 국내의 매체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확진자 수는 14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고비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지난 황금 연휴 때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1차 감염자 수는 10일 이후 감소 추세인데요. 이들로부터 새로 전파된 2차 감염자가 이미 50명을 넘었고 잠복기를 감안하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직도 클럽 방문자 1,900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상현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샘표식품 본사. 이태원을 방문했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오전 폐쇄됐습니다. 직원 300여 명은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CCTV나 이런 해당 직원 동선을 좀 파악하고 있고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고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 수는 오후 6시 기준 최소 142명, 이 중 2차 감염은 적어도 51명에 이릅니다. 여전히 첫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방문자 5,500명 중 1,900여 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13,000여 명에게 검사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디서든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쌓아온 코로나19의 방역망 그리고 그 유행 억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좀 더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기로에 방역당국은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2차를 넘어 3차 감염도 이미 발생했습니다. 직업을 속여 감염을 키운 인천 학원 강사. 이 강사로부터 감염된 학생들이 또다시 엄마나 친구, 과외 교사에게 3차 전파라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감염자만 14명이라 인천 학원과는 초토화됐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학원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강사 A씨가 9일 확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학생들마저 줄줄이 확진되자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A씨에 의한 코로나19 감염자는 어제보다 3명 늘어 현재까지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직접 접촉자는 A씨에게서 과외 수업을 받은 쌍둥이 남매와 어머니, 지난 6일 강의를 들은 학원 수강생 6명과 동료 강사 등 11명입니다. 쌍둥이 남매의 다른 과외교사에 이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수강생의 어머니와 그 학생의 친구는 3차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확진자로 추가된 A씨 강의를 들은 고등학생과 같은 학교 친구는 지난 6일 미추홀구의 한 건물 노래방과 PC방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2, 3차 확진자들이 계속 어떤 동선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많이 위축되고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주변 학원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터지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지금 휴원 중이거든요. 쪽 학원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아마.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인근 상인들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머리 아프다.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죽는 거죠. 다 주인들은 죽는 거죠. 인천시는 오늘 강사 A씨를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격리 조치돼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주빈과 접촉한 교도관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구치소는 오늘 면회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접견 중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서 접견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민원인은 접견 중단 사실을 모르고 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접견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휴일날 친구 결혼식이 지방에서 있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오늘 새벽에 받은 거예요. 해당 교도관과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23명 등 277명도 모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이곳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포함됐습니다. 격리돼 검사를 받게 되면서 오늘 재판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됐습니다. 긴급 방역에 나선 법원은 해당 직원과 접촉한 동료 등 13명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어제부터 지하철에선 혼잡한 시간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반면 버스에서는 아무 제한이 없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도 마스크를 안 쓴 승객들이 있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우현기 기자가 승객과 함께 직접 버스를 타봤습니다. 서울로 출근하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분당 도심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20m가 넘게 이어진 긴 줄 가운데 마스크를 한쪽 귀에 걸기만 한 시민과 그냥 손에 쥐고 있는 시민들이 보입니다. 출근 시간에 늦어 급히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온 시민은 아예 마스크를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승객으로 가득 찬 출근길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턱에 걸친 채 잠든 승객이 보입니다. 야간 운행 시간에도 마찬가지. 서울 명동에서 경기 화성으로 향하는 광역버스에 직접 탑승했습니다. 입을 가리지 않고 통화를 하는 여성이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거의 밀폐된 버스를 1시간 넘게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5에 1명 정도로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기침 좀 하면은 걱정이 되긴 하죠. 1시간 이상을 같이 밀접한 공간이 있는데 개인 방역 생활 수칙을 좀 더 지켰으면.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혼잡 시간대 버스 탑승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기 구리시에선 지난달 27일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한시름 놨나 싶었던 상인들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들른 가게들은 동선이 공개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근 가게까지 손님이 싹 사라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볼링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레인을 굴러야 할 볼링공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습니다. 지난 8일 밤 볼링장에 들른 1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남성은 그젯밤 홍대 주점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감염 장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원시는 집단 감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볼링장 방문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하면서 주변엔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그날 막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가게 상가 이런 주위에서 또 이런 게 발생하니
정말 그 사람을 원망할 수는 없고. 서울 종로구 상인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확진자들이 낙원동과 익선동 인근 여러 주점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작은 손님은 그 장사하는데 죽겠는데다가 이거 급하지고 계속 장사 안 됐거든요. 특히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동선에 상호까지 공개된 업주들은 앞길이 막막합니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가게가 닫고 있어서 시장이 커서 피해가 왔다간 장소이다라고만 표현을 해야지 적나라하게 상호까지 다 쓰는.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이미 상호가 노출돼 손님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공개된 지 14일이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는 삭제하고 있지만 인터넷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난 경비원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장래행렬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아파트를 들렀습니다. 혼자 외로워했을 경비실 앞에 오늘은 많은 주민들이 모였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운구차로 관이 옮겨지고 마지막 여정길을 가족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출발이 없이 잠시 예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고객께서는 이곳을 떠나서 다시 부산 여정길에 오르십니다. 경비원 최모 씨가 마지막까지 폭행과 협박을 홀로 견뎌야 했던 아파트. 명정을 둔 유가족들이 최 씨를 대신해 마지막 출근길에 오릅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초소 앞을 지키며 조문하는 입주민들이 있어 마지막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을 홀로 보냈던 근무지에는 생전 최 씨가 꼼꼼히 챙겼던 근무일지만 덩그러니 남았을 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 5일장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가해 입주민에 대한 원망도 터져나옵니다. 최 씨가 마지막 떠나는 길.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입주민들의 마음은 무겁고 경비원 최 씨는 그렇게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그가 편안하게 사시다가 또 한번 다시 태어나실 수 있도록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는 마음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이승은 슬픔과 온갖 스러움 훌훌 벗어버리고 다시 사는 세상에서는 부디 꽃길만 걸어서서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이 꿈꾸던 착한 세상을 가꿔 가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까지도 끝내 나타나지 않은 가해 입주민은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소속 가수였던 백다빈 씨가 자신도 이 남성에게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수 백다빈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SNS 대화입니다. 상대방 남성은 백 씨가 앓고 있는 질환을 비꼬는다면 협박은 물론 폭행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백 씨는 이 남성이 자신과 2년간 함께 일한 전 소속사 대표이자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전 이제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이자 작곡가이자 제작자 기사가 이제 일파만파 됐을 때 이미 음악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백 씨는 대표가 한번 화가 나면 분노를 조절 못했고 본인보다 위치가 낮은 사람한테는
더욱 심하게 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자를 이제 구사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경비원 선생님께 이제 너 하나쯤 부숴버리는 건 뭐 일도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과 비슷한 폭언과 협박을 당해 세상을 떠난 경비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 씨는 대표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르세로 일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몹시 이제 굉장히 화가 났고 개인 이제 이야기지만 그거를 이제 폭로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다짐을 하게 된 거죠.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찰을 피해 돌진하던 만취 운전자의 차량, 용감한 시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홍진우 기자와 영상부터 보시죠. 속력을 높여 달아나는 흰색 차량. 뒤따르던 SUV 차량이 도주 차량을 추월해 앞을 가로막고 멈춰 세웁니다. 도주 차량은 후진을 해 다시 도망가려 하지만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힙니다. 음주 측정 결과 도주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광안대교에서 남항대교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20km 넘게 달아났습니다. 20분 가까이 이어진 위험한 도주는 추격전을 목격한 시민의 기지 덕분에 끝났습니다. 경찰의 추격 장면을 본 32살 조영재 씨는 도주 차량을 앞지른 뒤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차를 막아 세웠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앞에 차가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차 한 대만 더 있으면 금방 잡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분을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용감한 시민의 도움 덕분에 음주 운전자의 아찔한 심야 도주극은 별다른 사고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구급차가 지나가면 차량이 비켜서는 모세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급차 안에서 출산의 기적도 종종 일어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아기를 받았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방역복 차림의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진 여성의 품에는 신생아가 안겨 있습니다. 대원들은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수시로 산모와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송할 병원에 공유합니다. 산모는 예정일보다 열흘 앞선 지난 1일 새벽 양수가 터져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산모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직접 아이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머님께서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 아이가 머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바로 출산을 한 거죠. 사흘 뒤엔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응급분만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선생님. 참고만 좀. 애기 나와요. 엄마 조금만 보이죠. 엄마 애기. 애기 나왔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모의 진통이 심해지면서 차량을 세운 뒤 구급대원들이 분만을 유도한 겁니다. 산모는 아직도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잊지 못합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싶어서 침착하게 잘 대응해 주시고 저를 안심시켜 주시고 하셔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구급대원들이 새 생명 탄생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에서 두 여성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또 다른 범행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 과수원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그제 오후 3시쯤입니다. 부산에서 실종된 29살 여성입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31살 최모 씨였습니다. 지난달 18일 전북 전주에서 숨진 여성이 최 씨의 차량에 타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찍혔고 최 씨의 차량에서는 여성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채팅 앱에서 최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여성은 전주에 들른 뒤 실종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4일 전주에서 지인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됐지만 경찰 조사에선 일부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두 여성 모두 자신이 살해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전주 실종 여성에게 빼앗은 돈과 금팔찌는 아내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부산 실종 여성 살해 동기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최 씨의 또 다른 범행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최 씨와 통화했던 여성들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겁니다. 수사가 완성도 있게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가정을 하고 전반적으로 관련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서장급인 경찰청 수사국 소속 책임 수사지도관 2명을 수사에 투입하고 조만간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일어난 N번방 최초 운영자 문형욱의 추가 범행이 눈덩이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50명이 넘는다고 자백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당초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명. 하지만 문형욱은 피해자가 50명이 넘는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습니다.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문형욱은 SNS에 노출 사진을 올린 미성년자에게 경찰에 신고됐으니 도와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가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 초까지 제작, 유포한 성착취물은 3,000개가 넘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입장료를 챙긴 박사 조주빈과 달리 수익은 범행 초기 받은 문화상품권 9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이 돈 대신 재미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피해자들에게 주었는데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검거될까 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갓갓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2017년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 증거를 제시하자 끝내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이 지난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파악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문형욱 외에도 공범 3명을 구속하고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160명을 검거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사례가 없지만 이 코로나19에 걸린 아이들이 3, 4주 뒤에 괴질에 시달리는 사례가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부터 시작됐지만 지금은 가장 심각한 곳이 미국입니다. 15개 주로 퍼지면서 9월 개학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한 어린이가 가쁘게 숨을 몰아쉽니다. Post-infectious syndrome where the immune system is hyperactive and it leads to inflammation of the heart muscle or the arteries of the body. 이처럼 염증 등을 일으키는 어린이 괴질은 뉴욕주에서만 10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It kind of felt like I couldn't really do anything because I was in a lot of pain. 뉴욕주 지사는 이번 괴질이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환자들의 60%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0%는 이미 감염된 뒤 치유돼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는 겁니다. If parents say, should I be concerned? You should be aware. 어린이 괴질 등이 확산하면서 가을 개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We'll all rush in and we won't be prepared and the children will be put at risk.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 개학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open the schools, absolutely. I think. 학교가 개학해야 부모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이 이번 가을 학기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등 일부 학교들 가을 학기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고 밝혔는데요. 가을에도 정상적인 등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번에는 몸이 아픈 중국 아이들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기형적으로 커진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짜 분유를 먹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대체 분유에 뭐가 들었던 걸까요? 한수아 기자입니다.
부모 품에 안긴 아기 이마가 눈에 띄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我孩子现在三岁多了，就跟别人2岁多差不多，明显就感觉是头颅就突出了。 사진 속 아이의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습니다. 别人看到我女儿这个额头这么秃嘛啊，他们就说你这个小孩子这个像个大头娃娃一样的，是不是有点畸形？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반복해서 때리는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拍头拍头拍头，每天拍好几个回合。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기들용으로 제작됐다는 중국산 특수 분유를 먹고 난 뒤에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부모들은 매장으로 몰려가 집단 항의했고 중국 보건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에서 분유 파동은 고질병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3년 저질 분유 파동 때도 머리가 커지는 증상을 보이다 유아 13명이 숨졌고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때는 최소 6명이 숨지고 30만 명이 신장 결석에 걸렸습니다. 当然也害怕呀，有时候没人来报来看看，检查检查怎么回事。 가짜 분유 파동이 반복되자 중국 SNS에는 성난 누리꾼들의 개탄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들에게 가짜 분유를 추천한 의사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가업을 중시하는 일본은 100년 넘는 상점, 이른바 노포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줄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경제 타격이 심해지자 아베 총리는 오늘 긴급사태 선언을 일부 해제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 방역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진퇴양난인 거죠.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명 작가의 고택이 있는 도쿄의 이 전통 호텔은 올해로 창업 77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끊기자 문을 닫게 됐습니다. 残念なのかなっていう気がだんだんしてまいりましたけれども、会社が体力のあるうちに閉めるということを決めたからにはすぐにも閉めた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 일본 전통극인 가부키극이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무관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관객이 끊기자 인근에 152년 된 도시락 가게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가게는 가게 양도 후에 폐업을 하려고 했지만 양도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가게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결국 급하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주인들은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まさか店を閉めるとは思いませんで、ものすごく悔しいです。 일본 정부는 개인 사업자에 우리 돈으로 최대 1,1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업체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대기업도 휘청입니다. 일본 대표 기업 도요타는 올해 영업이익이 8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リーマンのショックよりもインパクトははるかに大きい。 경제 타격이 곳곳에서 현실화되자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39개 지역에 발령했던 긴급 사태를 서둘러 해제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못 타지만 인도네시아에선 마스크를 안 쓰다 2번 걸리면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쉴 새 없이 얼차려를 받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외출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하루 새 600명 넘게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며 누적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수도 자카르타에선 거리두기와 관련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음엔 경고에 그치지만 또다시 적발되면 조끼를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걸리면 최대 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Who violate social distancing rules in the capital could soon find themselves forced to clean toilets.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싱가포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Wearing a mask may help to protect others in case you have the virus but don't know it. 만약 어길 경우 처음엔 26만 원,
다음은 8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선 300여 명이 한꺼번에 체포됐습니다. 유대교 랍비를 기념하던 시민들이 무덤까지 가겠다고 나서자 현지 경찰이 제지하고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경찰 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며 공공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방탄소년단 소속사 사무실 건물까지 퍼졌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숙박 예약업체 소속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건물 로비에 있는 집기들이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건물을 드나드는 인적마저 끊겨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이 건물 17층을 쓰는 숙박 예약업체 야놀자의 20대 여직원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건물 전체를 폐쇄한 겁니다. 이 직원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주점을 방문한 뒤 이태원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보건소 권고로 지난 12일 검사를 받은 뒤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의심 증상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전사로 다 통보를 해서 바로 조기 퇴근하고 재택근무 바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여성이 일하는 사무실은 야놀자의 별관 사무실로 사무실 본관은 길 건너 맞은편 건물에 있습니다. 그룹 BTS 소속사 사무실도 이 건물에 있습니다. BTS 소속사가 있는 건물은 여성 확진자가 근무한 업체가 입주한 건물 맞은편에 있는데요. 동선 조사 결과 이 확진자가 BTS 소속사 입주 건물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진 여성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하루 전 재택근무 장비를 받으려고 6층 사무실에 10분 정도 머물렀던 겁니다. BTS 소속사 사무실은 다른 층에 있지만 건물 전체가 폐쇄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공부하는 작업했어요. 대부분 다 이제 혼란됐어요.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사흘 전부터 전 직원들이 재택근무 중이었다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주한미군도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외출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 내 유흥주점에도 영업 제한이 내려졌습니다. 최시연 기자가 가봤습니다. 4만여 명이 넘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평택 미군 기지입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자 지난달 공중보건 방호태세를 한 단계 낮추며 장병들의 기지 밖 출입 제한을 풀었습니다. 저는 지금 캠프 험프리스 앞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는 유흥주점과 식당이 즐비하지만 적막감마저 감도는데요. 아직 문을 안 연 가게에는 영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집합금지 명령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단체 손님만 못 받을 뿐 장사는 할 수 있지만 가게에 들어가는 장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급증하자 주한미군이 장병들의 기지 밖 업소 출입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암흑이죠. 그냥 암흑. 보통 시작이 10시부터 각 업소마다 문 닫을 때까지 모든 업소를 다 검문을 해요. 주한미군은 1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출입 제한 업소도 술집뿐 아니라 식당과 이발소, 영화관까지 확대했습니다. 한때 불야성을 이뤘던 클럽은 아예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고 손님층이 한 95%에서 99%가 다 미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태원에서 그런 상황이 딱 터져버리니까 식당들도 다 같이 다니고 폭탄 맞은 거죠. 현재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평택기지에서 나왔습니다. 미군은 이태원발 감염 확산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업소 출입 제한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4월 유럽의 하늘 모습입니다. 왼쪽 노란 빛으로 가득 찬 게 1년 전 유럽의 항공기 운항 상황인데 코로나19가 덮친 올해 하늘길이 텅 비었죠. 그런데 항공기가 안 뜨면서 기상청 날씨 예보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지난 일요일 플로리다주 남부 날씨 예보에 실패했습니다.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당일 강수량 6.6mm에 그친 건데요. 단기 정확도가 90%가 넘는 미국에서
이례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부 기상학자들은 이 예보가 빗나간 원인으로 항공기 운항 감소를 꼽았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항공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항공기 동체에서 코처럼 튀어나온 기수 부분 안쪽을 볼까요? 항공기 기상 레이더가 있는데요. 운항 중에 이 레이더로 기상 관측이 가능합니다. 항공기 운항 중 이 레이더가 기체 주변 공기 덩어리를 관측하고 풍향, 풍속, 기온 등의 정보를 모으는데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뿐 아니라 관측 기상 정보가 각국의 기상청에 공유되고 기상 예보에 활용돼 날아다니는 관측소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기상청도 민간 항공사로부터 관측 정보를 받는데요. 1월 약 2,500개였던 항공 관측 정보, 3월에는 1,400개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이 항공기 정보 감소가 예보 정확도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관측 자료가 그러더라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좋은 자료만 이렇게 골라 쓰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위성, 지상 레이더 등 수많은 정보를 슈퍼컴퓨터로 취합해 날씨를 예측하는데요. 항공 자료 감소, 예보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약 5%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여전히 헷갈립니다. KTX 요금이나 영화 예매는 결제할 수 있는 건지 황규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KTX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전혀 모른다고. 하루 5만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KTX. 이 열차표를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 코레일 본사가 있는 대전 시민만 가능합니다. 헷갈리죠. 대형마트는 안 되고, 또 다른 데 된다 하는데, 어디가 되고, 허용이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조금. CGV와 롯데시네마 같은 영화관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을까? 거주하는 시도의 영화관에서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 예매로 결제하면 가능합니다. 영화관 내 매점에서 지원금으로 팝콘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나 이런 데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런 CGV나 영화관도 안 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보통은 예약을 하고서 오지 여기 와서 현장 예매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까운 느낌도 들고요. 지원금을 지역화폐로도 주는 세종시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인 노래방이나 금은방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결제는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현금가로 해드릴 수 없고 카드가로 해드려야 된다고. 결제는 되거든요.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헷갈리다 보니까요. 일부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위치 근처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카페나 빵집, 화장품 매장은 본사 소재지 등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는 만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지역 감염이 학원에서 발생하자 교육부가 학원도 원격 수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학생도 학원도 패닉입니다. 최주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학원 운영자 여러분들께도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원격 수업의 방식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교육당국이 학교에 이어 학원도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자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 3-4군데 정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과학 황당하죠. 그냥 입시에도 약간 그게 좀 있지 않을까. 학교의 원격 수업을 보완해온 학원 수업까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학습량이 크게 줄어들 거란 걱정이 큽니다. 진도 내용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간을 못 지키겠고 그래서 학원 직접 가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모들은 클럽이나 술집 등 유흥업소 영업을 제대로 규제 못해 학원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탄식합니다. 고3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격으로 하면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학원들도 원격 수업을 할 장비도 부족한 데다 준비 시간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장비 시스템을 또 갑작스럽게 갖춰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수업 형태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물리적 시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원격 수업 지침을 따르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는 학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하는 게 한계가 많아서 학원 같은 경우는 방역을 다 해서 기숙학원생이나 재수생처럼 학원 의존도가 절대적인 학생들에 대한 학습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의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장례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난해 1월, 정의기억연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례 일정을 알리며 후원금을 보낼 은행 계좌를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의 예금주, 당시 정의연 이사장이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입니다. 법인 계좌 대신 이사장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겁니다. 윤 당선인의 은행 개인 계좌는 지난 2014년 기론옥 할머니의 유럽 여행 경비 후원 계좌로도 등장합니다. 이 은행 계좌는 윤 당선인의 남편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도 후원금 입금용 계좌로 소개됐습니다. 이때 윤 당선인은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있는 공익법인은 공익목적 사업용 전용 계좌를 써야 한다는 관련 법률을 어기고 여러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걷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정의연은 장례 당시 개인 계좌를 공개한 건 당시 윤 당선인이 상주 자격으로 조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1,000만 원 이상 후원금을 모집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하게 한 기부금품 모집법을 어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의연 측은 개인 모금은 기부금품 모집법 제정 전의 일이거나 해당 법에 대한 시민단체 대상 안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을 모집했냐 안 했냐 가지고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윤 당선인의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집 규모나 사용처 등은 결국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미향 당선자를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윤 당선자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자 14명이 윤미향 당선자 등에 대한 부당한 공세를 멈추라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에 불과합니다.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전력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십시오. 정의연과 윤 당선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용수 할머니와 윤 당선자 간 이간질로 규정한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언급하면서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용수 할머니도 굉장히 고통 속에 있고 하지만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정의연이 기부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조국 사태에 자신의 상황을 빗댄 윤 당선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도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왜 자신과 조국을 비교하며 지지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이용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굳이 조국 전 장관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회계 자료를 당당하게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조국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뜬금없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를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딸 조민 씨와 관련한 여러 증언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나흘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건강을 책임 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석방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정 교수 지지자들이 고성을 주고받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구속 지키라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지난 2013년 딸 조민 씨와 동양대 학생 A 씨를 연구 보조원으로 올려놓고 허위 수당을 챙겼는지 집중 확인했습니다.
A씨는 증인으로 나와 자신은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대학에서 조 씨를 본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연구보조금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민 씨가 고등학생 때 허위 인턴을 한 의혹이 제기된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호텔에서 인턴했다는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컴퓨터에서 발견된 조민 씨 코넬대 추천서도 공개됐습니다. 통일이 되면 평양 5성급 호텔 첫 지배인이 되겠다는 포부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김모 씨는 국제학술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 씨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조 씨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인 장모 씨의 법정 증언과 반대여서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다는 금배지, 사실은 도금만한 은배지입니다. 외국은 금배지를 다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하네요. 황수영 기자입니다. 자석이네요. 요즘 트렌디하게 센스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허은하 당선자가 배지를 직접 달아봅니다. 6g의 무게가 6톤 같아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단 것이라서. 21대 의원들이 달게 될 배지는 자석형으로 제작됐습니다. 20대 국회까지 남성은 나사형, 여성은 오핀형이었는데 옷감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자석으로 바꾼 겁니다. 지름 1.6cm, 무게는 6g에 불과한 배지는 금배지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99% 은으로 제작해 도금한 겁니다. 초기 국회에서 순금으로 제작했지만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11대 국회부터 은을 사용했습니다. 무궁화 꽃 모양 안의 글자도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한자로 나라 국을 표기하다 5대와 8대 국회에서 잠시 국이라는 한글을 사용했고 거꾸로 달면 논의된다는 지적에 다시 한자로 돌아갔습니다. 2014년 배지 한글화 이후부터는 국회라는 두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정도로 미국은 국가기념일에 국기 배지를 다는 게 전부입니다. 금배지 달았다는 표시보단도 열심히 노력하는 바가 있으면 더 좋죠.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하는 것 같고. 갑질도 생각날 수 있고 너무 권위의식이 팽배했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굳이 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권 집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만큼 배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자, 이 제목이 눈에 띄는데 뚜껑 열린 민주당. 이 민주당이 누구한테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한테 화가 난 건데요. 열린민주당이 대통령 세일즈를 너무 지나치게 섭니다.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따뜻하시구나.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우리 대통령께서 계속 지켜보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 대통령과 신임 당대표가 통하는 게 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새로 취임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도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열린민주당이 오히려 어제 통화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한 게 더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회동 날짜를 조율해야 될 텐데 만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대통령과의 통화를 공개하면 민주당이 좀 부담스러워할 걸 알았을 텐데요. 그런데도 열린민주당이 공개한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강욱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개혁은 최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최 대표가 법사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게요.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법원과 검찰을 감독하는 법사위에 들어간다. 좀 논란이 되겠는데요. 예, 예전에 민주당은 기소가 아니라 고발만 당해도 법사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도 고발당하고 그런 일부가 밝힐 때 정부는 배제해야 되는 그게 여당의 합의입니다. 의혹의 혐의 의무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는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도 최 대표의 법사위 선임에 부정적 여론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결국 합치기로 했는데 근데 왜 깨림직한 겁니까? 예, 먼저 합당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29일 이전에 할 거냐 말 거냐 최대한 빨리 한다고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기자들 관심은 통합 날짜였지만 두 대표 끝내 날짜를 못 박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통합하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하지 않을까요? 예,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5월 29일 그 날짜를 얘기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자 원대표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자 원대표는 다음 주 전당대회를 열어서 임기를 2년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그러자 통합당이 오늘 서둘러 합당 선언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럼 이 원대표가 임기를 연장해서 독자 생존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합당 내에선 감투만 쓰면 사람들이 달라진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한 정도 안 되는 부패한 정말 권력 같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에게 저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저때 이 한선교의 난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럼 이번엔 원유철의 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통합 선언으로 원유철의 난이 끝난 거냐 이걸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당 대표는 이를 위해서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속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합의된 거는 각 당에서 2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당을 합치는데 논의기구가 왜 필요한 걸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은 찬반 투표를 거쳐 바로 합당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럴 시간에 쇄신 논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럼요. 이 국민들은 두 당 통합보다 쇄신과 변화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화려함 뒤엔 묵묵히 중심을 지켜주는 심판들이 있죠. 최근엔 판정 논란으로 심판 5명이 한꺼번에 강등되기도 했는데요. 김유빈 기자가 이들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유니폼에 스친 걸 눈이 아닌 귀로 알아챈다. 소리 났어. 타자와의 설전에선 단호합니다. No, strike. 운이 나쁘면 쏘 나갔습니다. 좀만 이따 할게, 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프로 본능은 살아있습니다. 보수 한번 가는 것 같은데 저거? 좀 체크해야 합니다. 진정한 주심이네요. 진짜 프로네요. 예. 하지만 대부분 굉장히 볼 판정에 대해서 일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당 경기 심판 5명이 모두 강등되며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현 시점 심판들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경기 30분 전 나갈 채비를 하는 심판조. 와이프한테 오늘 아무 일도 없이 끝났다고. 한 게임만 잘 끝나면 너무 행복해서 집에 가서. 발을 짚으면 발가락에 감이 없어요. 저도 골절 된 줄은 몰랐었어요. 비장하게 경기에 투입되지만 야속한 공은 여기저기서 날아오고 오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이중 마스크에 부상과 오심, 매서운 여론과도 싸워야 하는 심판들.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부심 하나로 심판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 더 긴장하며 오늘도 묵묵히 콜을 외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코로나 사태 후 전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서 프로골프가 개막했습니다. 방역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요. 마스크를 쓴 채 드라이브샷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캐디들은 모두 장갑과 마스크를 꼈고 조하연 선수는 마스크를 쓴 채 드라이브샷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이 타는 홀컵 깃대와 벙커 고무래에는 특수 항균 처리까지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전 세계 최초로 열린 프로골프 투어는 철저한 방역 속에 이뤄졌습니다. 갤러리 출입이 제한돼 한산했지만 이를 대신한 건 90여 개 국내외 매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놀랐어요. 너무 많은 카메라, 너무 많은 기자님들이 계셔서 거의 갤러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호주, 캐나다, 일본 등 9개 나라에 생중계되며 프로야구, 프로축구에 이어 프로골프도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오늘 1라운드에선 배선우가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귀국해 2주 격리 후 투어에 나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내일은 크고 튼튼한 우산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올 텐데 비는 내일 새벽 제주와 전남에 시작돼 오전 9시 무렵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국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밀려와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텐데요. 모레 오전까지 제주 남부와 산지에 무려 200mm 이상, 제주에는 최고 100mm, 전남과 전북 서해안 또 경남 지역에는 30에서 80mm가 예상되고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10에서 5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제주와 남부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국지적으로 세찬비가 올 수 있어서 비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조심 운전하시고요. 또 농작물과 시설물 점검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해 오늘보다 4도에서 7도쯤 낮아질 텐데요. 아침 기온 전국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서울과 대구 19도에 머무는 등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 초까지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지와 박보검, 유명 연예인들도 사용한 위안부 피해자 후원 브랜드들. 휴대전화 케이스부터 옷, 가방, 각종 제품이 있는데 저도 이 팔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이런 굿즈의 수익금 역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가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할머니를 순수히 돕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물건을 샀을 텐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옥 같은 당시 생활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이용수 할머니는 그래도 30년 가까이 피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제가 특파원 시절 할머니의 증언을 들은 프랑스 의원들은 이 말씀에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마우시게 여기까지 좀 불러주셔가지고 저희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너무. 일본 만행으로 평생 고통받은 할머니께 이 고국마저 상처를 드린다면 그건 정말 도리가 아니지 않을까요? 내일도 뉴스에입니다.